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월 말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약간의 조정, 그리고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 뉴욕 증시도 좀 흔들리고 있고 네네.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좀 리스크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반적으로 그냥 국제 정세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지럽고.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현재는 최대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강행이 되는 모습이고 중국에 대한 10%포인트의 이제 추가 관세도 또 부과가 되는 모양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충격을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받아왔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가 좀 힘든 게 이게 관세 인상은 분명히 자국 물가 인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물가 지수가 다시 이제 3%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가 인상이 있게 되면 이게 역시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이제 협상에 대한 과정을 가져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완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뭐 GM의 현지 공장을 뭐 활용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들의 이제 역할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내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내 증시가 안 좋았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시즌은 끝났죠. 그리고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의 대형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6조 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올해 상반기 내로 실적이 저점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증시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요. 또 3월 중에는 그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1.5%로 보수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고요. 3월이라든지 4월 정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야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만하게 해소될 거라고 봐요.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물론 이제 결과 발표 직후에 노이즈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발표가 되면 다음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은 완화가 돼요. 그 이후에 수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불확실성은 대부분 반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성도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어찌되었던 간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원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그래도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내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실적 수정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미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했고 추경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입니다. 바로 연기금 수급일 텐데 앞으로 연기금이 들어올 룸이 더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전망에 좀 더 힘을 싣고 싶은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연기금의 그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4.9%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3%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샀죠.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잖아요. 여기서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다시금 발생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연기금 수급이랑 지수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연기금이 차익 실현하고 떨어지면 사는데 그러니까 작년은 국내 증시가 떨어졌는데도 연기금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샀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연기금이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사면 더 샀지 뭐 덜 살 구간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2월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샀습니다.
했습니다. 일단 가격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진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사고 있으니까요. 순매수 종목군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거래 대금도 회복세를 보입니다. 아직 뭐 크게 회복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올해 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 대금 회복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더 빨리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반등이 외국인 매수 없이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지금까지 안 샀기 때문에 매수를 전환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 1,500원 돌파는 제가 볼 땐 어려워요. 1,400원 후반에서는 환율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내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좋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력도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특히나 3월엔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니까 그때 되면은 외국인들의 뭐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에 따른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좁혀서 업종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 오늘도 시장에서 건설주는 나름대로 좀 견조합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 조용히 계속해서 그래도 저점을 좀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건설주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중이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유동성 효과도 생기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건설주를 볼 이유는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공사비가 안정되고 착공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않는 모습이고 착공 물량도 이전보다 증가하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 수익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위 건설사 기준으로 원가율이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해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고요. 지방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 건 맞아요. 서울시가 그 용적 이양제를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같이 고도 제한이 있어서 용적률, 그러니까 높은 층을 못 쌓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으로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의 용적률 상승으로 층수가 높이 지어지는 빌딩이나 건물이 많아지니까 건설주의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확보하는 용적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큰 용적률을 팔아도 그곳의 공시지가가 비싸지 않으면 그 공시지가를 받아서 이제 쌓는 업체가 생각보다 많이 층을 못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 이양제는 일단 시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요. 건설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국내와 해외 수주가 같이 회복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수주 부분에서는 GS 건설이 작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플랜트 사업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수주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GS 건설을 건설주의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가율 부담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그다음에 서울시 용적 이양제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설주를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와 해외 수주가 동반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대응하셔야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들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문제였던 그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쪽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배터리 2025가 개최가 됩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차 전지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도 보시면 좀 많이 빠지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688개의 배터리 기업이 참여하고 전년비 참가 규모가 20%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그리고 LS 일렉트릭 많은 업체들이 2차 전지 그리고 ESS 플랫폼들을 다수 공개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모멘텀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전해질이 고쳐인 배터리입니다. 안정성이 높고요.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기존 배터리보다 뛰어난 것은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높은 생산 단가가 단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요인입니다. 이미 예전보다 원가율 한 20% 정도 떨구긴 했어요. 조금 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큰 모멘텀은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주를 볼 때 전기차 판매와 계속 연관을 져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데가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전기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볼까?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기차에는 2차 전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7, 8천 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연관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2차 전지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각이 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어도 사람 혹은 사람 이상의 이제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많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성화된다면 2차 전지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10년간 27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의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탑픽으로 꼽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단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원통형 4680 배터리가 이제 2170 대비해서 에너지 용량이 5배, 출력은 6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배터리가 이제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도 개발을 했고요. ESS 부분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니까 2차 전지주 내에서는 단연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은 동사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에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사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군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번이나 언급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사나 봤더니 LG엔솔, 삼성전자, 삼바가 있었는데 보니까는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탑픽으로 또 LG엔솔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도 된다라는 매매 전략까지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AI 쪽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그래도 주인공은 AI지 않을까 싶은데 카카오가 최근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AI 매출이 B2B 중심이었으니까 네. 이제 B2C 중심으로 매출을 넘길 수 있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뭐 여러 업체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작년에 매출을 보시면 좋았어요.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기존 광고, 플랫폼, 메신저, 카카오 쇼핑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견조한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다만 신사업의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 대비 주가가 약했었던 요인이었는데 투자가 많아서 또 이익이 약해진 부분도 있으니까 이 투자가 성과를 내면 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의 AI 모멘텀은 이제 카나나라는 언어 모델입니다. 이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용자의 대화 내역 저장, 요약, 그다음에 일정, 자동 알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카카오와 별도의 앱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다른 앱에서의 이제 매출 성장이 확인이 된다면 카카오의 외형 성장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통한 AI 서비스 경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AI 기술 그것을 무엇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번에는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앱을 또 써야 될 거잖아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쓰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니까 그런 업체들의 AI 기술력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다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담이 현재는 카카오가 훨씬 더 적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카카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